1.6 멀티 바이브레이터 회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실험의 목적은 먼저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 회로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 회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마지막으로 타이머 IC를 사용한 PWM 신호의 생성 방법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발진 회로, 다른 말로 오실레이터라는 것은 그 일정한 주파수의 신호를 발생하는 회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진폭과 주파수를 가지는 신호를 연속해서 발생시키는 그런 회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진폭과 주파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계속 같은 형태의 그런 아웃풋 신호가 나오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 발진 회로의 그 출력 신호는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외부로부터의 어떤 정기적인 신호가 있어야 그 출력이 나오는 게 아니고, 회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출력 신호를 발생시키는 회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발진 회로를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처음에 어떤 스위치 같은 입력 신호가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외부 입력 신호 없이도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동일한 진폭과 주파수를 가지는 신호를 발생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피드백 회로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피드백이라는 것은 출력을 다시 입력 쪽으로 보내가지고 어떤 그 출력을 회로를 계속 동작시키기 위한 어떤 입력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피드백 회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피드백 회로를 이용하면 외부로부터의 어떤 입력 없이라도 발진 회로가 계속해서 출력을 내보내면서 동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발진 회로인 멀티 바이브레이터에는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 그 다음에 단안정, 쌍안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는 직사각형의 파형을 연속해서 발생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발진 회로 오실레이터하고 동일한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는 외부에서 어떤 트리거 펄스 입력이 공급되면 하나의 구형파만 출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출력이 나오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어떤 트리거 입력이 들어올 때마다 그때만 하나의 그 출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출력이 더 이상 나오지는 않게 되겠지요. 그 다음에 쌍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라는 것은 외부에서 트리거 펄스 입력이 두 개가 공급될 때마다 하나의 구형파를 출력하는 그런 회로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NE555라는 그런 타이머 게이트를 사용을 할 텐데요. 이 NE555를 이용한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 회로를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NE555 그 칩을 보면 일단 그 그라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이 나오는 3번 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VCC 그 전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전원은 5V에서 15V 사이에서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컨트롤이 있고요. 단자가 있고, 그 다음에 리셋 단자, 그 다음에 디스차지입니다. 디스차지 단자, 그 다음에 스레시알드와 트리거 단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스레시알드와 트리거 쪽에 보시면은 외부 저항과 카패시터를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보시면 카패시터가 있고, 그 다음에 RB, 그 다음에 RA라는 외부 저항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L이라는 아웃풋 쪽에 저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 0.01 마이크로페라스를 또 이쪽으로 연결 잠깐 시키고는 있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RA, RB, RC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외부 연결 저항과 카패시터, 이제 RA, RB, RC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들에 의해서 2번과 6번, 트리거와 스레시알드 쪽으로의 그 입력 전압이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결국 2번과 6번의 입력 전압은 카패시터에 걸리는 전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카패시터 전압은 이 카패시터에 얼마나 충전이 되어 있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카패시터 전압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일종의 RA, RB, RC가 일종의 RC 회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C 회로에서의 충전과 방전 효과를 이용을 해서 카패시터에 걸리는 전압이 달라지고, 그 카패시터에 걸리는 전압이 달라지면 NEO의
그 2번과 6번으로 들어가는 입력 전압이 달라지고 입력 전압이 달라진 것에 의해서 출력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과 6번은 내부 비교기의 입력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2번과 6번의 전압이 3분의 1 VCC, 3분의 2 VCC에 도달할 때마다 내부 비교기의 출력 변화가 유도가 되고 이것에 의해서 출력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2번과 6번의 전압이 증가할 때마다 7번 디스차지에 연결된 내부 트랜지스터의 구동으로 컷패스의 방전이 발생한다. 이 컷패스 방전이라는 게 요 C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C에서 방전이 되면서 어떤 그 출력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C의 방전으로 결국엔 2번과 6번 입력 전압이 감소가 되겠죠. 그러면 출력 변화 및 또 충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카패시터가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는 게 이 NEO의 그 동작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은 이 카패시터의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도록 할 수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NEO의 그 내부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점선 부분이 그 내부 구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트리거가 있고 스레시홀드가 있고 디스차지가 있습니다. 그럼 디스차지는 지금 앞에서 우리가 잠깐 예전에 나왔었지만 그 트랜지스터 NPN 트랜지스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트랜지스터는 위쪽이 컬렉터, 그 다음에 가운데가 베이스, 그 다음에 아래쪽이 에미터가 되는데요. 이 트랜지스터의 동작은 컬렉터에서 요 에미터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하려면 베이스에다가 우리가 높은 전압을 가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NPN 그런 트랜지스터인 경우에는 베이스 쪽에 전압을 가해서 베이스 전압이 요 마지막에는 에미터라는 거죠. 에미터보다 양의 전압, 어느 정도 더 높은 전압이 가해지면 컬렉터에서 베이스 쪽으로, 아니 컬렉터에서 에미터 쪽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베이스 전압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컬렉터 쪽에서 이미터로 전류가 흐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조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스차지라는 요 핀이 이쪽 내부의 컬렉터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베이스의 전압이 올라가서 컬렉터에서 베이스 쪽으로 에미터 쪽이죠. 컬렉터에서 에미터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디스차지 요 단자 쪽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앞에서 우리가 이 디스차지 쪽으로는 디스차지나 뭐 스웨시알드 트리거 쪽으로는 그 저항과 그 다음에 카패시터가 연결되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디스차지가 의미하는 것은 그 바깥쪽에 연결되어 있는 카패시터에 있는 변화가 방전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디스차지 말 자체가 방전이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방전시키는 카패시터를 방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데 항상 방전되는 게 아니고 이 내부에서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전압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방전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베이스 전압은 어떻게 조절이 되느냐? 앞에 보시면 일단 그 비교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기는 일종의 오프앰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요. 오프앰프라는 것은 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단자, 입력 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앰프의 출력은 VP-VN, 플러스 입력 단자 쪽으로 들어오는 전압과 마이너스 입력 단자 쪽으로 들어오는 전압의 차이, VP-VN, 이게 이제 오프앰프 입력이 되겠죠. 여기에 어떤 커다란 개인 A를 곱한 것이 오프앰프의 출력 VO, Vout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A 값이, 그 개인 값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프앰프의 출력은 그냥 뭐 플러스 VCC거나 또는 마이너스 VCC거나 뭐 그러니까 가장 높은 전압이거나 가장 낮은 전압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VCC냐 마이너스 VCC냐는 것은 이제 오프앰프에 가해지는 전원이 있죠. 전원이 플러스 전원과 마이너스 전원이 뭘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국 이 전원 값들이 오프앰프 출력의 어떤 어퍼 바운드하고 로우 바운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원 값에 따라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VCC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플러스 VCC 0 값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피드백이 없는 오프앰프이기 때문에 결국 오프앰프의 출력은 높은 전압이거나 낮은 전압이거나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VP가 VN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OPMP의 출력은 플러스가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VP가 VN보다 조금이라도 낮으면 OPMP의 출력은 낮은 값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비교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VP하고 VN을 비교해서 큰 쪽으로 값이 나온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VP가 조금이라도 크면 플러스 볼테이지, VN이 조금이라도 크면 그 비교를 해서 조금이라도 크면 VN이 더 크면 마이너스 전압이 나온다. 그럼 OPMP에 보시면은 자 내부에 OPMP에 연결된 저항들이 있습니다. 이 저항들이 있죠. 이 저항들은 내부 저항입니다. 이 내부 저항들이 지금 VCC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부 저항들에 의해서 볼티지 디바이더가 효과가 있다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래쪽 비교기의 플러스 단자 쪽으로는 이 볼티지 디바이드 된 이 저항이 전압이 들어가게 되는 거, 항상 고정적인 전압이 되겠죠.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쪽 비교기의 마이너스 단자 쪽으로 또 고정적인 전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저항 값들이 세 개가 동일하다라고 하면, 뭐 동일할 수도 있고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 동일하다라고 하면 결국 여기에 들어가는 첫 번째 아래쪽 OPMP의 플러스 단자로 들어가는 전압은 VCC를 우리가 3개의 저항으로 나눴기 때문에 3분의 1 VCC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위쪽 그 OPMP의 마이너스 단자로 들어가는 전압은 3분의 2 VCC가 될 것입니다. 이 3개의 저항 값들이 동일한 크기를 가진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얘기죠. 그러면 자 각각의 두 비교기, OPMP 비교기에 단자 하나씩의 전압은 이제 고정적으로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단자의 전압은 아래쪽 OPMP는 2번 핀으로부터 트리거 전압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 OPMP는 플러스 그 단자 쪽으로 6번 핀에서 스레시홀드 전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트리거 전압하고의 차이에 의해서 이 OPMP의 출력이 나오고 그 OPMP의 출력이 그 플립플랍의 RS 플립플랍의 S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 OPMP의 플러스 단자 쪽으로 스레시홀드 전압이 들어가면서 그것의 그 출력이 OPMP의 기울기 출력이 또 R 단자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RS 플립플랍의 동작을 우리가 살펴보면 R과 S가 둘 다 0일 때는 뭐 이제 출력 Q는 no change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R이 0이고 S가 1이면 Q는 1이 되고요. 셋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S 셋이죠. 그 다음에 R이 1이고 그러니까 S가 0이면 리셋해서 Q는 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과 S가 동시에 1이면 invalid인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의 OPMP의 비교기의 출력에 의해 가지고 RS 값에 대한 입력이 달라지는 것이고 이 RS 값에 의해서 이 RS 플립플랍의 출력인 Q나 Q바가 달라지게 되는 거고 그럼 Q바가 1이 되면 이 NPN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전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컬렉터에서 에미터 쪽으로 전류 흐르면서 디스차지 단자로 전류가 빠져나오게 흐르게 될 것이고요. 반대로 Q바가 0이 되면 그러니까 Q가 1이면 Q바가 0이 되겠죠. Q가 0이 되면 베이스 전압이 낮기 때문에 이 NPN 트랜지스터의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고 따라서 디스차지 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트리거와 스레시홀드의 전압의 변화에 따라서 내부 비교기의 출력이 달라지고 그것에 따라서 RS 플립플랍의 입력이 달라지고 그것에 따라서 그 플립플랍의 출력 Q나 Q바가 달라지고 그것에 따라서 NPN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전압이 달라지고 그것에 따라서 또 NPN 트랜지스터의 전류가 통하느냐 통하지 않느냐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스차지가 될 수도 있고 디스차지가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기의 출력은 RS 플립플랍의 R과 S 입력으로 사용된다라는 걸 드렸고 이 RS 플립플랍의 출력에 따라서 방전을 위한 디스차지를 위한 트랜지스터가 구동될 수도 있고 구동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일 저항값, 이 저항들, 내부 저항들 말하는 것입니다. 동일 저항값을 사용할 때 비교기의 입력 전압은 각각
요 고정적인 입력 전압을 말하는 것이죠. 3분의 1 VCC와 3분의 1 VCC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아래쪽 비교기는 트리거 전압이 3분의 1 VCC보다 낮으면 아래쪽 비교기의 출력이 플러스 출력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셋이 1이 되는 것이죠. 셋 쪽으로 S 쪽으로 출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1이라는 높은 전압이 들어가기 때문에 셋이 되고, 그래서 Q는 1이 됩니다. Q가 1이 되면 Q바는 0이기 때문에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전압이 낮아지고, 따라서 트랜지스터가 오프가 된다가 되겠습니다. 트랜지스터가 오프가 되면은 이제 이 바깥쪽에 있는 그 카패시터에 계속 이제 충전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충전이 되면 이게 카패시터가 이쪽으로 지금 다 전압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 2번과 6번으로. 그래서 트랜지스터가 충전이 되면은 계속 전압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면은 스레시드 전압이 계속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스레시드 전압이 3분의 1 VCC 이상이 되면, 그러면 이쪽 비교기가 동작을 하겠죠. 동작을 해서 출력이 이제 그 1이라는 높은 전압 출력이 나오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게 이제 RS 플립플랍의 S에 1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셋이 되기 때문에 Q는 0이 되고, 따라서 Q바가 1이 되면서 트랜지스터가 동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디스차지가 되면서 카패시터에 이제 걸린 전압이 낮아지게 되겠죠. 방전이 되기 때문에. 전압이 쭉 낮아져가지고, 계속 이제 낮아져서 트리거 전압이 3분의 1 VCC까지 딱 떨어지면, 그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아래쪽 비교기의 출력이 이제 플러스가 되면서, RS 플립플랍이 셋이 된다. 그러면서 Q는 1, Q바는 0이 되겠죠. 그래서 Q가 0이 되면 이제 트랜지스터가 다시 오프가 되면서 디스차지가 끝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디스차지가 끝나면 다시 카패시터에 이제 충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외부 카패시터의 충전과 방전이 반복되는 것이고, 그때 이제 Q바를 우리가 이제 Q 또는 Q바를 외부 출력으로 내면 결국에는 주기적으로 그 RS 플립플랍의 Q 또는 Q바가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0, 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기적인 그런 출력이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멀티 바이브레이터를 좀 더 이제 외부 회로까지 설명을 드리면, NE555 외부에 RC 회로를 연결한다. R1, R2, C1 이거죠. R1, R2, C1을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1이 2번과 6번 트리거와 그 스레셜드로 동일한 그 C1의 전압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외부 카패시터 C1이 충전과 방전이 되면 당연히 C1의 그 전압이 달라지는 거고, C1의 전압이 달라지면 이제 그 2번과 6번 스레셜드로 들어가는 그 입력 전압이 달라지게 되는 거고, 그 입력 전압의 차이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외부 비교기가 공격하고, 그게 RS 플립플랍에 입력으로 들어가고, 그 출력이 또 그 트랜지스터, 디스차지, 방전을 위한 트랜지스터를 또 구동시킬 수도 있고, 또 구동을 중지시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C1의 전압이 트리거와 스레시할드 입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VC1이 이제 가장 처음에는 그 C1에 이제 충전이 안 돼 있다가 처음에 충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0V에서 시작해가지고 계속 충전이 되면 이제 3분의 1 VCC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VC1이 3분의 1 VCC보다 작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트리거 전압도 낮고 스레시할드 전압도 낮은 그런 경우가 되겠죠. 보시면 이렇게 입력에서 이 경우가 되겠습니다. 3분의 1 VCC보다 그런 카패시터 볼테이지가 낮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그러면은 트리거 전압이 낮으니까 이쪽에 이제 플러스 출력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S가 1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레시할드 전압이 낮으니까 여기서는 또 마이너스 낮은 전압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R은 0이 되겠습니다. R은 0이고 S는 1이다. 셋이 1이기 때문에 Q는 1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Q바는 0이 나오게 되겠죠. Q바는 0이니까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전압이 낮아서 트랜지스터가 오프, 동작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디스차지가 안 되는 거죠. 안 되니까 이쪽이 끊겨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VCC하고 R1, R2, C1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RC 회로로 되면서 계속 VCC로부터 전류가 들어오면서 C1이 충전이 되고 C1의 그 VC1의 전압이 증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은 이제 1이 나오게 되는 거죠. 출력을 이제 Q바에도 연결시켰는데 Q바에서 다시 이것을 인버팅을 시키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Q하고 출력이 뭐 동일한 값이 나온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VC1 값이 커피스터의 전압이 3분의 1 VCC보다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이쪽 아래쪽의 출력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왜냐면 트리거 전압이 올라갔으니까요. 원래 이쪽 전압이 3분의 1 VCC고 이쪽 전압이 3분의 2 VCC인데 트리거 전압이 3분의 1 VCC보다 올라가면 아래쪽 OPMP 출력은 이제 마이너스 전압이 나오게 되면서 S가 0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스레시할드 전압이 3분의 2 VCC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 OPMP의 출력도 여전히 마이너스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R은 0, S는 0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노 체인지가 되는 거죠. 노 체인지니까 계속 트랜지스터는 없게 있고 계속 VC1은 상승을 하는 그런 상황이 유지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VC1이 3분의 2 VCC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래쪽 OPMP 출력은 여전히 0이기 되지만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지만 이쪽 OPMP 출력은 스레시홀드 값이 3분의 2 값이 기존 값이 3분의 2 VCC보다 더 커지게 되니까 살짝 커진다는 얘기겠죠. 같다고 썼지만 그러면은 이쪽 OPMP의 출력이 이제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플러스가 되면서 R 값이 1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R은 1이고 S는 0이기 때문에 RS 플립플랍의 Q가 0이 되고 그럼 Q바는 1이 되겠죠. 1이 되면서 그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전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트랜지스터가 동작을 시작합니다. 동작을 시작하면 결국 이 디스차지 쪽으로 전류가 흘러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커패시터에 있었던 그런 전압이 디스차지를 통해서 전류를 빠져나가기 때문에 커패시터의 전압이 낮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 쇼트가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트랜지스터가 온되고 방전이 그때부터 시작하면서 VC1이 감소하고 출력은 0이 될 것이고요. 계속 감소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감소하다가 다시 VC1이 3분의 1 VCC가 되면 VC1이 3분의 1 VCC보다는 크고 3분의 2 VCC보다 작은 그런 경우가 되면 그러면은 다시 이제 VC가 3분의 2 VCC보다 작기 때문에 위쪽 OPMP의 출력이 다시 이제 마이너스로 바뀌어지게 되겠죠. 그럼 R은 0이 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여전히 아래쪽 OPMP의 출력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0이 됩니다. 왜냐면은 VC가 1이 3분의 1 VCC보다는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 마이너스 아래쪽 OPMP에서 마이너스 전압이 기준 전압, 이 플러스 단자의 전압보다 더 높은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R도 0이고 S도 0인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노 체인지가 되겠죠. RS 플립플랍은. 그래서 트랜지스터는 계속 1이 되고 그 다음에 VCO는 계속 감소를 하고 출력은 0이 된다. 그래서 3분의 2 VCC가 됐을 때부터 시작한 방전이 VC1이 3분의 1 VCC가 될 때까지 이 구간에서 계속 방전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방전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3분의 1 VCC가 되면 다시 이제 셋이 되겠죠. 3분의 1 VCC보다 카패시터 전압이 약간 낮아지면 아래쪽 OPMP가 이제 마이너스 입력 단자가 더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쪽에서 아래쪽 OPMP에서 플러스 전압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셋이 맨 첫 경우로 다시 돌아가게 되겠죠. 셋이 1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셋이 1이 되면서 트랜지스터가 오프가 되고 그럼 디스차지가 오프됐으니까 다시 이제 VC1이 이 구간이죠. 상승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내부 트랜지스터가 오프되고 온되고 하면서 카패시터가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출력은 아웃풋 볼테이지는 이런 식으로 플러스와 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관건은 아웃풋 볼테이지가 ON이 되고 플러스 높은 전압이 나오고 낮은 전압이 나오는 이 구간을 어떻게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을 것이냐, 이 구간의 길이를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을 것이냐라는 게 이제 남은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이제 식이 나와 있는데 이 식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발진회로의 설계라는 것은 결국 그 RC 회로의 설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입력 전압이 맨 처음에는 컴패스터의 전압이 0부터 시작해서 3분의 2 VCC까지 증가를 하게 되지만 첫 번째 단계를 넘어서고 나면 0V까지 컴패스터 볼테이지가 내려올 일이 없습니다. 그냥 3분의 1 VCC와 3분의 2 VCC 사이에서 왔다 갔다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입력 전압이 3분의 1 VCC에서 3분의 2 VCC로 증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이 시간이 결국에는 그 아웃풋 볼테이지가 길이 지속되는 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력 전압이 카패시터 전압을 말하는 것입니다. 카패시터 전압이 3분의 2 VCC에서 3분의 1 VCC까지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이게 이제 출력 전압이 0이 나오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그 출력 전압의 출력의 주기는 입력 전압, 카패시터 전압이 증가하는 시간과 감소하는 시간이 이 출력의 하나의 주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입력 전압이 3분의 1 VCC에서 3분의 2 VCC로 증가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RC 회로만 생각하면 뭐 외부 저항과 카패시터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 또 외부 전원 5V가 연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 카패시터 전압이 3분의 1 VCC에서 뭐 계속 놔두면 그 최종적으로 그 외부 전원인 VCC까지 증가를 하겠죠. 증가하는 그 와중에 이렇게 있는데 증가를 하는데 여기서 3분의 1 VCC에서 3분의 2 VCC까지 증가하는 시간이 얼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실제로는 이 궤적을 따라가면서 3분의 1 VCC에서 3분의 2 VCC를 넘어서 최종적으로 VCC까지 증가를 해야 하긴 하지만 중간에 이제 그 디스차지, 그러니까 방전 트랜지스터가 동작을 시작하면서 3분의 2 VCC 더 이상 그 카패시터 전압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카패시터 전압이 3분의 1에서 3분의 2 VCC로 증가하는 것은 3분의 1 VCC에서 VCC, 최종적으로 VCC까지 증가하는 그 궤적에서 도중에 3분의 2 VCC까지 증가하는 그 시간을 찾으면 되는 것이죠. 그럼 결국 V0를 내가 3분의 1 VCC라고 하자. 이니셜입니다. 초기 그 전압이. 그 다음에 시간이 무한대 흐르면 결국에는 V 무한대는 전원값인 VCC가 될 거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RC 회로에서 카패시터 전압의 시간에 따른 그 변화량을 구하는 식이 뭐였냐면 VT는 V 무한대 더하기 V0 마이너스 V 무한대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 원분의 T다. 이런 이제 식을 우리가 회로 이론 원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V 무한대하고 V0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V 무한대는 VCC, 그 다음에 V0 마이너스 V 무한대는 마이너스 3분의 2 VCC가 되겠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 원분의 T다. 근데 타우 원은 타임 컨스턴트는 R 곱하기 C인데 외부 그 저항이 RA와 RB의 직렬 연결이죠. 왜냐면 이제 충전할 때는 그 VCC가 있고 그 다음에 저항이 연결되어 있고 두 개의 저항이 연결되고 그 다음에 카패시터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카패시터와 그 외부 전원 사이에서는 그 두 개, RA, RB가 직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그 타임 컨스턴트는 RA 더하기 RB 곱하기 C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식에서 우리가 VT1에서 3분의 2 VCC가 되는 그 T1이 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 T1이 결국에는 3분의 1 VCC에서
시작해서 3분의 2 VCC가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T1은 3분의 2 VCC, 그래서 VCC 마이너스 3분의 2 VCC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 1분의 T1이다. 라고 하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 1분의 T1은 2분의 1이 되겠지요. 그래서 타우 1분의 T1은 로그 2, 그래서 T1은 로그 2 곱하기 타우 1. 근데 로그 2 값이 0.693입니다. 그래서 0.693 곱하기 타우 1이 3분의 1 VCC에서 3분의 1 VCC까지 중간에 요때의 시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럼 반대로 3분의 2 VCC에서 3분의 1 VCC까지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뭐냐? 그럼 이 궤적은 우리가 다른 뭐 외부에서 그 관여하는 바가 없다면 3분의 2 VCC에서 시정도 0까지 감소하는 그런 궤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궤적 중간에 3분의 1 VCC까지만 감소하는 시간이 뭐냐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3분의 1 VCC가 되면 카패시터 볼테이지가 또 이제 그 트랜지스터 내부 그 방전 트랜지스터가 되면서 다시 충전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도 V0가 3분의 2 VCC라고 하고 초기 값이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무한대까지 지나면 0V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럼 VT는 V 무한대 더하기 V0 마이너스 V 무한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 2분의 T다 라고 하면 결국 3분의 2 VCC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 2분의 T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타우는 타임 컨스턴트는 RB 곱하기 C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방전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방전된 상황에서는 지금 카패시터가 있고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방전되는 그 회로로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저항은 우리가 방전 시에는 고려를 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RB 곱하기 C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 VT2가 3분의 2 VCC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이것은 3분의 2 VCC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 2분의 T2. 그래서 정리를 하면 유사하게 T2는 로그 2가 다시 0.693이기 때문에 0.693 타우 2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타우 1과 타우 2에 따라서 요 타우 1과 타우 2가 다르기 때문에 요 값이 달라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갈진으로의 설계를 할 때 충전 시간은 그때는 이제 카패시터의 충전을 말하는 것이죠. 출력이 하이가 나올 것이고 그때의 그 충전 시간은 0.693 곱하기 R의 RB R의 더하기 RB 곱하기 C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방전 시간은 이제 카패시터가 방전되는 시간이고 그때는 출력이 로우가 나오는데 T2는 0.693 RB 곱하기 C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기는 T1 더하기 T2가 될 것이고요. 발진 주파수는 뭐 F는 T분의 1이 되겠지요. T 사이클은 RA 더하기 RB분의 RB다. ERB분의 RB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T1, T2가 있고 더한 게 T가 되고 그 다음에 T1은 충전되는 기간이고 T2는 방전되는 기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단한적 멀티 바이브레이터입니다. 그래서 단한적 멀티 바이브레이터는 출력이 한 번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력이 가해지면 그때 출력이 한 번에 출력이 나오고 더 이상 출력이 나오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입력을 우리가 트리거라고 합니다. 뭔가를 트리거 입력이 가해지면 트리거 입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안정 상태로 있다가 트리거 입력이 가해지면 준 안정 상태라고 바뀌면서 Q가 1로 나오게 되고 다시 이제 RC 값에 의해서 그러니까 Q가 1이 나오는 구간이 얼마나 기냐 얼마나 그거를 그 길이를 우리가 또 조절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RC 시정수에 의해서 뭐 조절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뭐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면 다시 안정 상태로 복귀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트리거를 가하여 한 개의 펄스를 발생시키는 그런 회로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다간적 멀티 바이브레이터 회로를 보시면 일단 초기 상태에서는 트리거는 하이로 되어 있습니다. 높은 그 하이 볼티지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R과 C가 외부 저항과 카패시터가 연결되어 있지만 이 카패시터의 전압은 스레시알드 쪽으로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트리거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트리거는 별도로 빼서
하이 볼테이지, 초기 상태에서 하이 볼테이지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트리거가 하이가 되면 이쪽에 그 아래쪽에 그 OPMP의 출력은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셋 쪽으로는 0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Q는 0이 되고 Q바가 1이 되기 때문에 방전 트랜지스터가 ON이 되겠죠. 그러면서 커패시터가 방전이 돼서 커패시터 전압은 낮고 따라서 커패시터 전압이 들어가는 스레시할드 쪽도 로우가 유지가 되겠습니다. 스레시할드가 로우면은 위쪽 OPMP의 출력도 마이너스 낮은 전압이 나와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R은 0이다. 그러니까 set도 0이고 R도 0인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트리거 전압에 갑자기 낮은 전압이 들어옵니다. 그럼 트리거도 낮고 스레시할드도 낮은 상황이죠. 그러면은 R은 0이라는 것을 유지하면서 S 값은 1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트리거 볼테이지가 갑자기 그 로우 볼테이지가 됐기 때문에 아래쪽 OPMP의 출력이 플러스 출력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트리거 전압은 낮아지고 이 플러스 입력 단자 쪽으로 전압은 3분의 1 VCC로 여전히 고정값이 있기 때문에 트리거 전압이 3분의 1 VCC보다 더 낮다면 이 아래쪽 OPMP의 출력은 플러스가 되면서 S 쪽으로는 1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S로 1이 들어가면 RS 플립플랍의 Q가 1이 되고 Q바는 이제 0이 되겠죠. Q바가 0이 되면 Q바에 연결된 그 NPN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전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방전 트랜지스터가 오프가 되고 그럼 그때부터 이제 카패시터 C는 이제 충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출력 1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계속 이제 충전이 되면 스레시할드가 이제 계속 로우가 된 상황에서 트리거는 한번 로우로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올라갑니다. 하이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이로 올라가면 트리거가 하이고 스레시할드가 로우인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트리거가 다시 하이가 되면은 아래쪽 OPMP의 출력은 마이너스가 다시 되는 거죠. 트리거 전압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직은 스레시할드가 로우, 즉 커패시터가 충분히 충전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스레시할드가 로우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R과 S에 대한 입력이 둘 다 0으로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RS 플립플랍은 노 체인지이기 때문에 계속 Q는 1이라는 그런 상황을 유지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커패시터는 계속 충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커패시터가 충전돼서 결국에는 스테이셔드 볼테이지가 3분의 2 VCC가 되면 그 커패시터 볼테이지죠. 그러면은 위쪽 OPMP가 결국에는 플러스 입력 전압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위쪽 OPMP의 출력이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높은 전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R 쪽으로 입력이 1이 되는 거죠. S는 0을 유지하면서 그래서 Q는 0이 되고 그럼 Q바가 1이 되겠죠. Q바가 1이 되면서 방전 트랜지스터가 다시 ON이 됩니다. ON이 되면 카패시터가 방전을 시작하게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이제 출력이 0이 되면서 트리거는 하이이고 방전되니까 다시 스레시할드 볼테이지 VC는 다시 또 낮은 로우 값이 되겠죠. 스레시할드가 로우인 초기 상태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동작 파형을 보면 충전 전압 VC는 0에서부터 3분의 2 VCC 사이에서 변화를 하고 트리거 입력이 이렇게 한번 낮은 전압이 되면 그때부터 충전이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쭉 있는 충전 전압이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3분의 2 VCC가 되겠습니다. 이 충전이 되는 그 와중에 출력은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 충전 전압도 결국에는 RC 회로의 충전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니셜 볼테이지는 0인 상황에서 V 무한대가 계속 충전이 되면 VCC까지 올라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타임 컨스턴트 타우는 R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VT에 대한 식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을 T라고 한다면 이 구간이 말하는 거죠. 이 구간을 T라고 한다면 VT가 됐을 때 V 값이 3분의 2 VCC가 되겠습니다. 이 3분의 2 VCC가 되는 그 T 값이 뭐냐라는 건데요. 그것을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 exponential 마이너스 타분의 T가 캐피탈 T가 3분의 1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캐피탈 T는 로그 3 곱하기 타우 로그 3이 대략 1.1이기 때문에 그리고 타우는 RC죠. 그래서 1.1 RC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타이머 IC를 사용해서 PWM 신호를 생성하라는 것인데요. PWM 신호라는 것은 펄스 위드스 모듈레이션을 말하는 것인데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표현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디지털 비형파 신호의 그 주파수를 설정하고 이에 펄스폭을 아날로그 신호의 진폭에 따라 변화를 시키겠다. 이 디지털 비형파 신호가 있는데 주기는 동일합니다.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한 주기는 동일하죠. 동일한데 그때 ON이 되는 시간은 즉 듀티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ON이 되는 시간은 달라집니다. 이 달라지는 것은 어떤 입력인 아날로그 신호의 진폭에 따라서 이 펄스 폭에 따른 변화, 듀티 사이클을 변화를 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형파 신호의 어떤 크기를,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듀티 레이쇼, 듀티 사이클이라는 얘기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요. 뭐 특정 제어, DC 모터 제어 등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듀티 사이클의 정의를 보시면 T 사이클 전체 사이클의 주기분의 1이 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듀티 사이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12V, 최대 12V인 상황에서 3V가 에버리지면 듀티 사이클은 4분의 1이니까 25%가 나오도록 어떤 구형파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입력이 6V 에버리지면은 듀티 사이클은 50%, 10.8V 에버리지 듀티 사이클이 9%가 되도록 구형파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PWM 신호 생성 회로를 보시면 그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 회로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트리거와 스레셜드 쪽으로는 컵패스터 전압이 바로 연결되어 있는데 두 개의 다이오드를 사용합니다. 즉 이쪽 D1과 D2가 있는데요. D1 쪽으로는 이 컵패스터를 충전하려면은 VCC에서 컵패스터 쪽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겠죠. 충전할 때는 D1, 그때는 D1이 이제 순방향이 되기 때문에 D1 다이오드를 사용하고 D1 다이오드가 이제 도통이 되는 거죠. D2는 이제 비도통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디스차지 할 때는 이쪽 디스차지가 되면 이제 이쪽 전압이 낮기 때문에 결국에는 D2가 도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카패시터에서 전류가 D2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가변 저항이 있는데요. 이 카패시터 상단의 가변 저항의 크기 변화로 PWM, PTB를 조정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PWM 신호도 일종의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 신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그것의 QTB를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RBC하고 RAC라는 것을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가변저항 터미널 BC 간의 저항, 그 다음에 RAC는 가변저항 터미널 AC 간의 저항이고 R2는 RBC 더하기 RAC가 되겠습니다. 이 R2가 이제 여기에 있는 저항이 R2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이쪽 가변저항에서 저항이 왼쪽 저항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저항으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고 왼쪽 저항은 카패시터를 충전할 때 사용하는 그런 저항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저항은 카패시터를 방전할 때 사용되는 저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의 그 충전 시간과 방전 시간은 0.693 곱하기 타임 컨스턴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충전 같은 경우에는 저항이 R1과 그 다음에 그 가변 저항의 왼쪽 부분, 그 RBC라고 했는데 R1 더하기 RBC가 충전 때 사용되는 저항이고요. 그래서 T1은 0.693 곱하기 R1 더하기 RBC 곱하기 C1이 될 것입니다. T2는 0.693 곱하기 가변 저항의 오른쪽 저항이 사용되기 때문에 RH 곱하기 C1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T는 T1 더하기 T2니까 이것은 0.693 곱하기 R1 더하기 RAC 더하기 RBC인데 RAC 더하기 RBC가 R2이기 때문에 R2 되죠. 그래서 R1 더하기 R2 곱하기 C1이 되면 어차피 가변저항의 전체 저항 크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변저항을 어떻게 중간에 조절하더라도 전체적인 T 값은 변화가 없고 다만 T1과 T2 값만 변화를 하기 때문에 QTB를 가변저항의 크기로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가변저항의 표시죠. RB가 A, B 단자가 있고 그 다음에 C 단자가 이제
그 시전자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RAC의 크기와 그 다음에 RBC의 크기가 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실물을 보시면 가운데 샤프트가 있습니다. 터미널 ACB가 있고요. 샤프트가 있으면서 이 샤프트의 변화로 저항값을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샤프트의 회전 각도에 따라서 AC 사이의 저항값과 BC 사이의 저항값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고요. 다이오드는 뭐 여러 번 나왔었지만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플러스 쪽으로 마이너스보다 더 높은 전압이 걸리면 이 다이오드가 도통되면서 전류가 흐르는 것이고 반대 방향으로 전압이 걸리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험 내용은 A번은 비한정 멀티바이브레이터입니다. 그 회로의 구성은 우리가 앞에서 뭐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 이 단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스템의 어떤 출력 안정화를 위해서 뭐 어떤 커패시터를 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항과 실제 출력의 주파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R1, R2, 그 다음에 C1의 그 저항과 커패시터 값이 되겠죠. 저항과 커패시터 값을 이용하여 출력 폭스의 주파수를 계산하고 실질적으로 그 파형을, 입출력 파형을 한번 기록을 해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단한적 멀티 바이브레이터였는데요. C1에 연결된 저항이 R1과 그 다음에 그 가변 저항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변 저항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그 출력 펄스 폭이 어떻게 바뀌는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측정을 해서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스위치 S1을 개방했다가 그 다음에 개방 다음에 전원을 인가하고 S1을 누르면서 낮은 전압이 트리거에 입력이 되도록 한 다음에 그때 입출력 신호를 기록을 하면 됩니다. PWM 신호의 회로도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두 개의 다이오드를 반대 방향으로 연결시켜서 우리가 충전 스위치의 회로와 그 다음에 방전시의 회로를 전류 흐름을 변화시키면서 그 회로를 분리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중간에 가변저항을 달아서 가변저항 값의 조절에 따라 가지고 그 뷰티 레이쇼를 변화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